도리야마 아키라, 눈 나쁘고 힘 겁나 센 인조인간이라는 신박한 설정의 만화 닥터 슬럼프와 소년 만화의 원조격인 드래곤볼로 전세계 3억 4천만 부를 팔고 영원한 명작 RPG 게임인 드래곤 퀘스트 시리즈와 크로노 트리거의 일러스트를 담당하며 만화의 신이라 불리고 일본 10대 부자 안에 들어갔다는 인물. 오늘은 이분의 작품은 소개가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 유명한지라 도리야마 아키라, 그러니까 일명 조산명 선생의 생각보다 엄청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그의 삶을 중심으로 그가 그린 작품 세계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도리야마 아키라는 1955년 일본의 아이치현 나고야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라 했는데 주로 동물과 차량을 그렸다고 하고요. 디즈니의 101마리 달마시안과 데즈카 오사무의 우주소년 아톰을 보고 감명을 받아 매일 따라 그리곤 했다고 합니다. 집안 경제 사정이 좋지 못했지만 그의 부모는 모두 느긋한 성격을 갖고 있어 돈에 쪼들릴 때도 둘이서 왈츠를 추며 즐기곤 했다고 하니 이런 부모의 성격은 장점이기도 했지만 단점이 있기도 했으니 그대로 도리야마 아키라가 물려받게 됐는데, 디자인 고등학교를 거쳐 바로 1974년 디자인 회사에 취업하면서 두드러지게 됐습니다. 느긋함은 자칫 게으름과 연결될 수 있었으니 맨날 그렇게 지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태연하게 말이죠. 그리고 반복적인 레터링 업무에도 지쳐 2년을 좀 넘게 다니고 1977년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 23, 그리고 아르바이트로 정말 힘들게 먹고 살았다고 하는데, 여기서 그의 성격은 또 반대로 장점으로 다가왔으니 중간에 배를 고르는 시간이 있을 만큼 생활에 쪼들렸지만 그냥 만화를 그리는 것 자체로 행복감을 느끼며 만족할 수 있었다고 하죠. 그렇게 어느 날 커피숍에서 이번엔 무슨 알바를 할까 찾아보다가 우연히 주간소년 매거진의 신인상 작품 모집 공고를 보게 됐습니다. 다른 거보다 우승상금 50만원이 걸려 있었으니 궁핍했던 그는 여기 응모하기로 결심하고 투고작을 그렸습니다만 지가광 도리야마 아키라는 한 달에 한 번만 받는 소년 매거진의 마감 시간을 지키지 못했고 그린 게 아까워 매주 투고작을 받아줬던 옆 동네 주간 소년 점프에 투고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나중에 이 소식을 알게 된 소년 매거진은 매월 받던 원고를 매주 받는 걸로 바꿨다고 하고요. 어쨌든 도리야마 아키라는 수상은 하지 못했지만 이때 그의 일생일대의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바로 특이한 그림이 인상 깊었던 주간소년 점프의 편집자 토리시마 카즈히코의 눈에 들었던 것이었죠. 너 소질은 있는 것 같으니까 다른 거 한번 그려와봐라 라고 권유를 하게 됐으니 그렇게 도리야마 아키라는 열심히 만화를 그려 토리시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일본 만화계는 이런 식으로 편집자가 만화가들을 트레이닝 시켜서 사제지간 비슷하게 연을 맺고 데뷔를 시켜주곤 했다는데, 그렇게 1년 동안 도리야마는 500페이지가 넘는 원고를 그려냈으나 토리시마는 좀 더 그려보라며 전부 폐기해버렸고, 이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던 도리야마 아키라는 드디어 1978년 단편 원더 아일랜드로 데뷔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독자 투표에서 그의 작품은 꼴찌로 기록될 만큼 처참한 인기를 거두었고요. 이후에도 1979년 단편 걸 형사 토마토를 그린 후 비로소 인기를 얻게 되어 1980년 드디어 장편으로 데뷔하게 됐으니 그게 그 유명한 닥터 슬럼프였습니다. 처음엔 아라레를 발명한 노리마키 센베를 주인공으로 매번 발명에 실패하는 모습을 담은 개그 만화를 그리려고 했지만 편집자 도리시마의 권유로 주인공이 발명품인 여자 로봇 아라레로 바뀌게 됐다고 합니다. 도리시마는 여자면서 로봇이고 다른 건 다 잘하는데 눈이 나쁘다? 이거 얼마나 재밌는 아이디어냐. 히트할 수 있다고 도리야마를 설득했고, 여자아이가 주인공인 작품을 길게 연재하고 싶지 않았던 도리야마는 일단 당시의 만화가보다 슈퍼갑인 편집자 도리시마의 말에 따르게 됐으니 그렇게 단숨에 닥터 슬럼프는 유저 앙케이트 1위를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고, 도리야마도 도리시마에게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연재를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닥터 슬럼프로 도리야마 아키라는 성공과 명성을 함께 얻었고 1981년 올해의 소년 만화상까지 받았다고 하죠. 하지만 그렇게 닥터 슬럼프의 연재 기간이 5년, 인기는 많았어도 너무 연재가 길어지면서 아이디어 고갈로 도리야마는 닥터 슬럼프를 끝내길 원했으니 슈에이샤 편집부는 그런 도리야마에게 닥터 슬럼프를 그만둘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닥터 슬럼프보다 더 재밌는 작품을 만들어 오면 그만두게 해주겠다 였으니, 그렇게 편집자였던 도리시마와 도리야마 콤비는 새로운 작품을 만들기 위해 고심하게 되고 고난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원래 일주일 중 7일을 닥터 슬럼프 연재에 다 할애했었는데 5일은 닥터 슬럼프를 연재하며 2일은 다른 차기작을 그리기 위한 구상으로 도리시마를 매주 만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좀처럼 차기작의 구상이 풀리지 않았고, 그러던 어느 날 나고야에 있던 도리야마 아키라의 집에 방문한 도리시마는 역시 만화가였던 도리야마의 아내와 대화하다가 힌트를 얻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 남편은 참 요상해요. 보통 음악 정도 틀어놓고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 사람은 맨날 똑같은 성룡 쿵푸 영화를 틀어놓고선 작업을 하거든요. 똑같은 영화 50번도 더 본 것 같아요 라고 말이죠. 그래서 도리시마는 그렇게 평소에 내가 좋아하는 쿵우를 소재로 한 만화를 그려보면 어때? 라고 제안을 하게 됐고, 그 제안을 받아들인 도리야마 아키라의 손에서 그 우주 명작 드래곤볼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1983년 도리야마 아키라는 궁우를 소재로 한 만화로 2부작인 드래곤 보이를 선보였습니다. 무술에 능통한 소년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여행에서 공주를 호위하는 만화를 그렸는데, 이게 호평을 받으면서 이를 발전시켜 1984년 드디어 드래곤볼을 주간 소년 점프에 연재하게 됐습니다. 독특한 헤어스타일의 오공이라는 캐릭터를 만들고 7개의 드래곤볼을 모아 신룡을 찾아간다는 스토리를 만들었지만, 오공이라는 캐릭터는 거북선인과 부르마에게 끌려만 다니는 수동적인 캐릭터였어서 독자들은 이 오공이란 캐릭터에 흥미를 가지지 못했고, 인기 순위가 15위까지 떨어질 만큼 인기가 없게 됐지만 연재를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 당시에 도리야마 아키라가 워낙 인지도가 있었어서 이 드래곤볼은 연재와 동시에 이미 애니화도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끝낼 수도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반어거지로 다시 기회를 잡은 도리야마와 도리시마는 회의 끝에 내용의 전면 수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인공 오공을 강해지고 싶은 캐릭터라는 주제를 담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스토리 라인으로 바꾸었고, 드래곤볼을 찾아다니던 모험극보단 자꾸 오공이 싸울 적들을 만들어 주었으니 그렇게 조금 사악한 캐릭터로 크리링을 등장시켰고, 이후에도 천진반 레드리본군 등과 싸워나가면서 피콜로 대마왕이라는 절대악을 등장시키고 각종 격투가들이 모여 토너먼트로 자웅을 벌이는 천하제일 무도회 등을 넣으며 전투 위주로 오공의 성장 스토리를 구성했으며, 당시 1위의 인기를 부과했다는 북두이권과 차별화를 위해 여러 앵글에서 액션을 보여주는 지금의 드래곤볼식 액션 장면을 연출하게 됐으니 그간의 하락세를 뒤집고 드래곤볼은 다시 1위의 자리를 탈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엔 더 강해지려 지구를 벗어나 외계인인 베지터나 프리더 일당과 싸워나가며 그야말로 점점 강한 상대와 만나 더 세진다는 지금의 소년 만화의 기본 틀을 구축했으니, 이는 매주 발간하는 소년 점프에서 독자들과 대화하며 피드백을 받으며 즉각 스토리라인을 수정했던 소년 점프라는 만화책 문화 덕에 가능한 것이기도 했으니, 그렇게 9년간 드래곤볼은 인기를 구가했으며 일본에서만 1억 5,950만 부가 팔렸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또 있었으니, TV에서 방영했던 애니메이션은 닥터 슬럼프의 제작진이 그대로 드래곤볼을 만들었었는데, 그동안 오랜 기간 개그 만화를 작업하던 제작진들은 액션 위주의 드래곤볼을 제대로 구현해내지 못했고, 어린 시절 손오공의 하이라이트 장면 피콜로와의 전투 장면까지 제대로 재현해내지 못하게 되자 도리시마 편집장은 결국 프로듀서 및 모든 스텝을 바꾸는 결단 끝에 당시 최고라는 평가를 받았던 세인트 세이야를 제작한 모리시타 코조 프로듀서와 각본가 코야마 타카오를 스카우트하며 이들과 함께 지금의 드래곤볼의 액션 장면을 구현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손오공이 성인으로 성장하고 본격적으로 강렬한 액션이 시작되는 드래곤볼 Z를 만들게 됐는데, 15% 나오면 성공이라는 소리를 듣는 일본 만화계에서 25%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게 됐고, 그 인기는 일본을 넘어 세계적인 인기를 얻게 됐습니다. 이후로도 도리야마 아키라는 여러 게임에도 원화가로 참여했으니, 그렇게 1986년부터 많은 이들의 인생 RPG로 손꼽히는 드래곤 퀘스트 시리즈를 전담해 캐릭터
캐릭터 디자인을 했고 1995년 똑같이 세계적으로 칭송받는 슈퍼 패미컴의 황금기 시기에 발매한 RPG 게임인 크로노 트리거의 캐릭터 디자인도 맡았으며 1996년엔 도발 넘버1, 97년엔 도발2, 2006년엔 엑스박스 360의 블루 드래곤, 2024년엔 단기에 연재했던 그의 만화를 게임화한 샌드랜드가 발매되며 게임 업계에서도 맹활약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3월 1일 도리야마 아키라는 68세로 별세했습니다. 그냥 멀리서 바라보면 무난하고 엄청나게 성공한 걸로도 보이지만 알고 보면 많은 노력과 극복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당장 500장이 넘어갔던 원고가 폐기됐을 때 도리야마 아키라가 상심하고 포기했다면 우리에게 유명한 닥터 슬럼프도 드래곤볼도 애초에 태어나보지도 못했을 거고 고비와 위기마다 함께 고민하고 고통을 겪으며 매일 매주 매월 문제점을 찾고 극복하는 과정을 겪으며 함께 조언을 건넨 토리시마 편집장이 있었기에 역시 닥터 슬럼프, 드래곤볼 같은 위대한 작품들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결국 모두의 노력이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낸다고 할 수 있겠지요.